제70회 현충일인 오늘 울산에서도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과 6.25와 월남전에 참전해 희생한 사형제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수행실장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과 울산 지역 표심을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합니다. 내일 첫 차부터 전체 버스의 80%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울산에서는 6.25와 월남전에서 잇따라 전사한 사형제 위령비가 이달의 보훈시설로 지정됐는데요. 오늘 현충일을 맞아 사형제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두 무덤 아래 4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내 군인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비인데 부모님 산소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1923년 경주이시 농사꾼 집안에서 차례로 태어난 장남 민건, 차남 태건, 삼남 형건, 막내 승건 등 6형제는 위로 3형제가 6.25 전쟁에서, 막내가 월남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장남과 막내의 유골은 선산이 있는 웅촌면과 국립현충원에 각각 안치돼 있지만 차남과 삼남은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후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정부와 울산시, 울주군은 1997년 위령비와 충효정을 건립하고 매년 현충일마다 사형제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고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참전 유공자가 4명이나 발생한 건 매우 드문 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희생 사례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위령비를 이달의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추모사업회와 함께 사형제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전쟁터에 나가고 전사를 했다는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13,000여 명. 6월 호국보훈의 달.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울산에서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 거행됐습니다. 울산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00여 명을 초청해 추념식을 거행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추념식은 시립무용단의 진호무를 시작으로 추모 묵념과 헌화, 추모 헌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울산 지역의 표심을 좀 더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수행실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선입니다. 고생 진짜 많으셨죠? 약간 고생 좀 했습니다. 네. 후보 수행실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선거운동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는데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원래 유세 현장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유세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더 많아 보이고 인기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유세 현장은 다 광장이었습니다. 울산도 2번 다 광장에서 했었고요. 그만큼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에 울산을 한 번 더 방문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동구인 점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요. 사실상 선거운동의 마무리는 수도권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울산을 다시 찾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울산이 원래 좀 민주당으로서는 좀 약세 지역이잖아요. 특히나 동구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았는데 아마 울산에 대한 저는 애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2번씩이나 찾아왔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동구를 찾았다는 거는 약간 어쩌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행실장을 하다 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울산도 챙기지 못하고 제 지역구도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한 후보의 배려라고 보고요. 이번에 동구에서 경찰 추산 5,000명이 왔습니다. 네. 이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동구 주민들, 그 노동자들 아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울산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요. 또 민주당이 울산에서 치른 선거 중에 득표율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좀 더 많이 갔었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은 득표율이 42.54%, 그리고 20대에 받았던 게 40%거든요. 그리고 19대 때는 38%였어요. 19대, 20대, 21대 가면서 2%씩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동구 같은 경우는 이번 48%를 얻었는데 지난 20대 대선하고 비교하면 45에서 48%, 3% 올랐거든요. 네. 전 그만큼 울산 시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고 보고 이재명 정부에 새로운 좀 희망을 좀 갖게 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고무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럼요. 네네. 네.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곧바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의원님은 여당 국회의원이 이제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실까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같이 지금거리에서 모시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념과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용되는 대통령실에 중용되는 분들하고의 인연이나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그 동구 지역의 그 열망이라든지 이런 걸 적시적대, 적시적소에다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과의 인연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과 인연을 통해 가지고 울산과 이재명 정부의 연결고리를 제가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이후 6년 만으로 전체 187개 노선, 889대 버스 가운데 80%에 가까운 105개 노선, 702대가 내일 새벽 4시부터 운행을 중단합니다. 울산시는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파업 사실을 알리고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 교통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성범죄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 준수 결정을 받고도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신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출소 이후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기준치를 넘는 음주를 한 사실이 보호 관찰소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울산 태화강 마두이 축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구 성남동과 태화강 일원에서 3일 동안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물놀이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의 백미 큰 줄 당기기 마두이는 14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에서 진행됩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대한민국과 K리그 대표로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울산은 독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브라질 플루미넨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멜로디 선다운스와 함께 F조에 편성됐으며 한국 시간 18일 선다운스와 1차전을 치릅니다. 피파 클럽 월드컵은 이번 대회부터 월드컵과 같이 4년에 한 번씩 32팀이 참가해 챔피언을 가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북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50대 낚시객이 추락해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객과 관광객의 방파제 실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미끄러운 테트라포드 이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에서도 4년 만에 사망자가 발생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감염 발생이 35명으로 늘었고 울산에서도 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치명률이 18.7%에 달하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